받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요. 부모의 자존감과 아이의 자존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좀 궁금한데 박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부모님의 자존감과 내 아이의 자존감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시죠. 자존감이 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심하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고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상담에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용어들로 설명들을 하고 있긴 하는데 네. 내재 과거 이걸 영어로 그냥 설명을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Inner Child of the Past. 어린 시절의 모습이 과거에 이제 내가 어린 시절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내 안에서 성장하지 않은 또 내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영향을 끊임없이 미치게 된다라고 연구 결과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 가족 상담의 주 소재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내 자존감이 낮은 거가 혹시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한다면 성인애착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성인아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어른아이, 어른아이, 성인아이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존중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존중받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요. 예, 예를 들어 아이가 자랑을 할 때 이거를 칭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자랑하면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은 인상을 못 받는다라고 제재를 해줘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반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죠. 결과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모의 자아가 형성되는 그 모습이 네네.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릇으로 표현하면 아버지 그릇과 어머니 그릇이 있어요. 예를 들어 컵처럼 생겼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담아주는 어떤 물의 양이라고 했을 때 자존감의 양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의 양을 담아줄 수밖에 없죠. 부모님의 자존감이 결과적으로 자녀한테 계속 끊임없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 보면은 애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애착은 많이 애착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착은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만이 형성할 수 있는 관계예요. 네, 인간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라는 그러니까 나 이외에 또 다른 인간을 접하는데 그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모하고의 관계 맺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표현해주고 저에게 자극을 주고 하는 이 대상자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신뢰롭게 안정적으로 맺어지면 사실 내 존재가 굉장히 가치 있고 이 세상에 살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제 획득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인생 자체가 물음표가 되겠죠. 불안하고 내가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인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애착하고도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자존감이라고 하지만 자존감, 성인 애착 그리고 어렸을 때 애착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자녀에게 계속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적은 상태에서 자라왔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요만한 컵의 자존감밖에 안 돼서 우리 아이에게 부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 아이에게 자존감을 더 많이 부어줄 수 있는 방법 혹은 적어도 이런 행동은 피하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좀 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컵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죠. 걱정하시죠. 네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이는 좀 더 크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죠. 그럼 안 되는 거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릇을 바꿔주면 되죠. 내가 내 남편도 또 나도 마찬가지로 그릇이 작어. 그럼 우리 아이도 계속 작은 거 아닐까라고 고민들을 하는데 자녀들은 이제 성장하고 계속 변화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릇을 크게 바꿔주셔도 돼요.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내 자존감을 자녀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제 다양한 어떤 교육 상담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녀하고 다시 새롭게 관계 정립을 하면 됩니다. 내 양이 이거밖에 안 돼서 이거밖에 못 준다는 것도 자존감이 약간 낮은 모습일 수도 있고 그 마음을 좀 깨고 나도 자존감을 좀 높이고 아이들에게도 더 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중요하죠. 어머니가 자존감이 예를 들어 낮다.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나의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다. 이게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신다면 내 자존감을 항상 끌어올리는 스스로의 작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셀프톡, 자기 혼잣말이거든요. 난 할 수 있어. 내 준비를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시도하는 거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준비도 좀 그렇고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뭔가를 했을 때 결과를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주변에서 같이 해주면 더 좋겠죠. 저희가 왜 기도도 같이 해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셀프톡과 더불어 가족들이 함께 한마디씩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노력한 걸 생각해보면 아마 너만큼 한 사람 없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가족끼리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부모가 꼭 자녀의 자존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자존감도 올려줄 수 있는. 서로 윈윈이죠. 사실 그렇게 하면서 이 그릇을 바꿔주고 양을 채워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존감 낮은 모습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유입되는지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 자책하는 모습들을 사실 자녀들이 제일 가슴 아파하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이거밖에 없다든가. 이제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사실 이걸 겸손이라는 표현으로 자존감을 오히려 지키는 이전의 선조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존감을 지켜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겸손이라는 그런 그 표현 방식이지만 사실은 맥락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말들이죠. 부족하다, 못났다 이런 표현들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들이 일반화되고 하는 것 중에 그 배경 중에 아마 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요.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지내왔고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어 부모의 사랑은 전해줄 수 있다든가 이런 메시지들이 중요하지 내가 해주는 건 이거밖에 없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너한테 이거밖에 해줄 수 없어서의 말 뒤편에는 그런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너를 아주 사랑으로 나는 그렇게 양육했다 이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세대는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말도 미안해서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말만 하고 뒤에 말을 못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말일 수 있다.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 그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아까 맨 처음에 부모와 자녀의 자존감의 관계가 자녀도 부모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부모는 당연하게 자녀에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 함께 꼭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무조건 케어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서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걸 인식하는 게 첫 번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